고 조용기 목사의 3주기 추모 예배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열렸습니다. 교회 학교가 기후위기 시대에 맞춰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바꿔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미국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제1회 한미 친선 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대구 퀴어축제 개최를 일주일 앞두고 주최 측과 반대 측이 각각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개소 감사 예배를 열고 새로운 사명과 비전을 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고 조용기 목사의 3주기 추모 예배가 14일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추모 예배에는 12,000명의 성도가 참석해 생전 조 목사가 강조했던 5중 복음, 3중 축복, 4차원 영성을 회고했습니다. 김효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58년 성도 5명으로 시작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계적으로 부흥시킨 고 조용기 목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현재 88만 성도라는 세계 최대 교회이자 전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됐습니다. 조 목사는 상황이 어려운 이들에게 십자가 소망을 전하며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파했습니다. 고 조용기 목사 소천 3주기를 맞은 추모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이영훈 목사는 믿음으로 십자가 복음의 길을 따랐던 조 목사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조 목사님은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메시지를 매 시간 전하셨는데 목사님의 일생의 사역은 여튼 믿음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사역이었습니다. 한국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목회자들의 추모사도 이어졌습니다.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는 한국교회의 성장을 위해 바친 조 목사의 피와 눈물을 기억하며 제2의 한국교회 성장의 시대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장종현 대표회장은 조용기 목사의 사역의 발자취를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자고 당부했습니다. 목사님의 헌신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위대한 사역의 발자취입니다. 우리 또한 조용기 목사님께서 보여주신 헌신과 사랑의 길을 따라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가족 대표로 국민일보 조민재 회장도 성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조용기 목사님, 나의 아버지가 그의 인생을 살아온 방식이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역사를 펼쳐나갔던 고 조용기 목사. 그가 전 세계에 수놓은 복음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지금도 한국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바깥 날씨는 한여름 무더위 같았는데요. 기후위기 시대, 교회 학교가 이에 맞춘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이어가야 한다는 논의가 나왔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을을 알리는 절기상 입추가 한 달가량 지났지만 올해 추석 바깥 날씨는 이례적인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추석 최고 기온은 평년 최고 기온보다 5도에서 7도 정도 높아 가장 무더운 9월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폭염과 열대야, 극한호우를 몰고 오는 기후위기 시대.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를 돌보는 선한 청지기 역할을 하고 있을까? 최근 열린 기후 녹색 신앙교육 컨퍼런스에서는 교회 학교가 기후위기 시대에 맞춰 다음 세대를 교육해야 한다는 의견이 줄을 이뤘습니다. 2021년부터 2040년 사이에 온도 상승이 1.5도씩 도달할 것이며 CO2 및 기타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감축하지 않는다면 21세기의 2도씨를 넘을 수도 있다는 지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앞으로 대처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실천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참석자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상상하며 말씀을 읽는 방식인 몸으로 하는 자연과 말씀 시간을 가졌습니다. 20년 넘게 청년 사역을 해온 이음교회 최진승 목사는 자연을 되살리기 위한 교회의 역할을 설명했습니다. 교회가 영성을 형성하는 공동체로서 창조세계 돌봄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세대가 아파하는 자연에 공감하고 대응책을 찾을 수 있도록 교회 학교에서 기후신앙 교육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떤 사람을 지금 길러내고 있을까? 선교 공동체가 외적 여정을 걷는 교회의 형태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영성 공동체는 각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사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연결로 나아가는 그런 영성 공동체, 내적 여정을 걷는 교회여야 되지 않을까. 교회 학교가 실천할 구체적인 다음 세대 교육 방법으로는 인간과 자연 간 상호작용을 실제 생활 환경 속에서 이해하도록 돕는 경험 중심 교육,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기후 적응 교육 등이 소개됐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신앙교육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다양한 국적의 관객들이 모여 한국 문화를 즐기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인천 상륙작전이 실시됐던 날을 기념한 제1회 한미친선 문화축제인데요. K-팝 공연과 바둑대회 등 하루 동안 이어진 K-문화축제가 뉴욕의 가을밤을 물들였습니다. 보도에 뉴욕지사 김은규 PD입니다. 지난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을 기념하여 뉴욕 센트럴파크 럼지 플레이필드 공연장에서 제1회 한미친선 문화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사단법인 호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저녁 음악회를 중심으로 하루 종일 한국 문화를 알리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So I think this is a great thing, and it looks like the cultural diversity which we'll get exposed to from the standpoint of what kind of other musics exist. 한국의 서초 교향악단과 K-팝 걸그룹 레이디 바운스의 참여는 축제에 더욱 뜨거운 열기를 더했습니다. 첫 센트럴 파크에서 공연을 한다니 매우 설레고요. 또 레이디 바운스 오늘도 찢고 가겠습니다. 오전에는 바둑대회가 열려 참가자들의 열띤 경쟁이 펼쳐졌고 오후에는 가야금 병창 등 한국 전통음악과 클래식 음악이 어우러진 무대가 선보였습니다. 저녁 음악회에서는 군가 메들리와 아리랑 등 한국 음악, 유명 트럼펫 연주자의 협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습니다. 한국에서 온 걸그룹 레이디 바운스의 화려한 무대는 공연장을 가득 메운 1,500여 명의 관객들에게 뜨거운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소프라노 조수미 씨의 카네기홀 공연을 맡았던 배종훈 감독이 음악회 총감독을 맡아 높은 완성도를 자랑하는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바둑을 두며 오케스트라 음악이 함께하는 이색적인 무대는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관객들은 한국 문화를 함께 즐기며 하나가 되는 듯한 깊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번 축제는 한미 양국의 우호 증진과 한국 문화의 세계화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뉴욕에서 구티비 뉴스 김교입니다. 대구 퀴어 축제 개최를 일주일여 앞두고 주최 측과 반대 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구 퀴어 축제 조직위원회는 19일 경찰의 집회 제한 통고 처분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이달 5일 경찰은 오는 28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진행될 대구 퀴어 문화축제에 대해 2개 차로 중 1개 차로와 인도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조직위는 1개 차선을 제한하면 축제 자체를 치를 수 없다며 이는 축제를 하지 말라는 처사라고 판단해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구 퀴어 반대 대책본부 등 반대 측은 같은 날 축제 취소 가처분 신청을 예고하면서 경찰 측의 통고를 받아들이고 집회 시간 축소를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28일 축제장 인근에서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개소 감사 예배를 열었습니다.
한일 장신대 J캠퍼스 10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구티비 김명전 대표이사, 정예현 호남 전북본부장을 비롯한 구티비 임원진들과 교계 목회자들이 함께해 개소를 축하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라는 주제로 설교에 나선 전주 순복음교회 송시웅 목사는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가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과 영광을 알리는 방송 선교의 사명을 다하길 바란다며 축복의 말을 전했습니다. 인사말에 나선 구티비 정예현 호남 전북본부장은 여기까지 오며 고난과 역경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복된 열매를 맺는 것 같다며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콘텐츠로 성도님들께 보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해소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 사무실은 좀 비좁지만은 콘텐츠를 통해서 호남 지역에 정말 좋은 소식을 실어 나르는 구티비가 다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티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사에 나선 구티비 김명전 대표이사는 구티비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본사 사옥기증 이야기 등 다양한 간증을 전하며 호남 전북본부의 복음의 사역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한일 장신대 배성찬 총장은 한일 장신대와 구티비는 서로에게 훌륭한 동역자가 되리라 생각한다며 함께 앞으로 많은 사역을 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행사 이후 참석한 임원진들과 교계 내빈들은 현판식과 커팅식을 진행하며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습니다. 사기 혐의로 복역 중이던 미국인 데이비드 림 목사가 18년 만에 중국에서 석방됐습니다.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림 목사가 미국에 돌아와 가족을 만나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림 목사 석방은 지난달 중국에서 진행된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동 후 이뤄졌습니다. 2006년 중국에 입국한 림 목사는 베이징에 기독교 훈련센터를 세우기 위해 중국에 입국했다가 같은 해 구금됐습니다. 계약 사기 혐의로 기소된 림 목사는 원래는 2029년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습니다. 중국에서 계약 사기 혐의는 개인 집을 기반으로 목회 활동을 하며 모금에 나서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적용됩니다. 베트남 신학교 CAC 칼리지와 구티비가 베트남의 복음화를 위한 차세대 리더 양성과 미디어 선교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양기관은 19일 서울 구티비 사옥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CAC 칼리지는 베트남 신학교 중 공산정권 치하에서 최초로 인가받은 신학교로 신학과 예술, 언어 등 종합교육을 통해 기독교 지도자를 육성하는 기관입니다. CLC 측은 현재 베트남은 인구 약 90%가 복음을 듣지 못한 선교 대상이라며 이번 협약으로 양기관이 베트남과 동남아시아 지역의 복음화를 이끌 수 있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Chúa cho kết nối giữa CLC College và cộng đồng Tin Chúa Việt Nam với Good TV là một cái điều rất là đặc biệt đối với quốc gia Việt Nam của chúng tôi để rao giảng để lời Chúa cho mọi gia đình, mọi người để đem đến cái sự phấn hưng cho Việt Nam. 구티비 김명전 대표이사는 CLC 신학교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구티비도 다방면의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며 CLC가 동남아 복음화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와 의료계 갈등의 여파로 전국 국립대병원 응급실 가동률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실이 발표한 전국 16개 국립대병원의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평균 응급실 가동률은 약 46.7%로 지난해 70.6%에 비해 23.8% 감소했습니다. 가장 큰 감소폭을 보인 경북대병원의 경우 같은 기간 평균 응급실 가동률은 52.5%로 지난해에 비해 44.7% 감소했습니다. 한편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공의 집단 사직 등으로 인한 응급의료 붕괴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우려하던 의료 붕괴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적지 않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들이 신고 이후 회사로부터 보복 갑질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8일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단체에 들어온 이메일 상담 1,192건 중 약 69%는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이었습니다. 이 중 회사에 괴롭힘을 신고한 건 308건으로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경험했다는 상담은 6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올해 2분기에 실시된 설문에선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305명 중 회사나 노동조합, 고용노동부 등에 신고를 했다는 응답은 15% 미만에 그쳤고 실제 신고를 한 응답자의 40%는 신고 후 불리한 처우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지난달 서울주택 매매 가격이 전월보다 상승폭을 키우며 0.8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일 한국부동산원 발표에 따르면 8월 매매 가격 지수는 전국 기준 0.24% 상승했습니다. 수도권은 0.4%에서 0.53%로 서울은 0.76%에서 0.83%로 뛰며 모두 지난 7월에 비해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은 신축 대단지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회복되고 상승 거래가 발생하는 등 전국 매매 가격도 지난달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3년 이상 취업하지 않은 청년 중 직업 교육을 받거나 취업 준비를 하지 않은 청년이 8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최종 학교를 졸업한 뒤 3년 이상 취업하지 않은 청년은 지난 5월 기준 23만 8천 명으로 코로나19 이후 최근 3년 중 가장 큰 수치입니다. 이들 중 주된 활동으로 집 등에서 그냥 시간을 보냈다고 응답한 청년은 8만 2천 명으로 34.2%를 기록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4년 반 만에 기준금리를 내리며 0.5%포인트 빅컷을 단행했습니다. 연준은 현지 시간 18일 이틀간의 공개시장위원회를 마무리하며 기준금리를 4.75에서 5%로 기존보다 0.5%포인트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기존 2%포인트 차로 역대 최대였던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도 최대 1.5%포인트로 줄었습니다. 연준은 이날 성명에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를 향해 가고 있다는 더 큰 자신감을 얻었고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에 대한 리스크는 대체로 균형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연준은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직면하자 2022년부터 금리 인상을 이어가며 물가와의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미국 대선의 승패를 가룰 핵심 경합주들에서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세가 상승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퀴니피엑대가 현지 시간 1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대선 경합주 가운데 가장 많은 선거인단이 배정된 펜실베니아주에서 51%의 지지율을 얻어 45%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차범위 넘는 격차로 따돌렸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시간주에서도 50%의 지지를 얻어 45%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고 위스콘신주에선 두 후보가 박빙의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광둥성 선전시에서 전날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일본인 초등학생이 결국 숨졌다고 현지 시간 19일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등교 도중 학교 교문에서 약 200m 떨어진 장소에서 괴한의 습격을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는 용의자는 이미 현장에서 붙잡혔고 사건은 현재 추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대사관은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가 일본 교민을 보호하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것을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중국에선 지난 6월에도 하교하는 자녀를 맞으러 나간 일본인 모자에게 괴한이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일어난 바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서 최대 100에서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강릉이 2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 29도, 부산 30도, 제주 32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올해 추석까지 이례적인 무더위가 이어지는 등 기후위기의 심각성은 날로 더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교회가 자연돌봄에 앞장서고 다음 세대를 교육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심각한 기후위기 속 창조 세계를 회복하려는 교회의 노력이 세대를 넘어 지속해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